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립니다. 종목도 구하고 시청자님의 계좌도 구하는 구해줘 스탁.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월요일 밤입니다. 오늘은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오늘 지수 흐름 월요일부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요. 특히 중국 증시가 아주 강하게 올랐습니다. 지수가 일주일 만에 10% 넘게 올랐고 오늘도 상해 종합지수 5% 넘는 상승이 포착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주나 경기 민감주에 집중하는 흐름도 함께 보였는데요.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 오늘 더 탄력받아서 빨간불 켰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35포인트, 1.65% 상승입니다. 2187.93에 마감하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오늘 오전에 살짝 밀리긴 했지만 바로 올라서 마감했네요. 1.03% 오르면서 759선에서 종가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또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6,240억 원 이상 사들이면서 기관이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이끌었죠. 개인 투자자가 790억 원 이상 매수세 보였고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팔자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오늘 지수 흐름과 함께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면서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8원 내리면서 1,195원 선에서 마감한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또 강했던 건 IT 대표주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되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2.6% 상승 마감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약 10% 가까이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 내일까지 관심 갖고 좀 더 챙겨봐야겠고요.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주도 함께 강세입니다. 내일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등을 회동을 앞두고 이 배터리 관련주 관심도 높았습니다. 영화테크 2차전지뿐만 아니라 수소차도 모멘텀이 함께 실려있는 덕에 오늘 상한가 도달입니다. 자, 오늘 장은 이렇게 좀 마감이 됐고요. 오늘부터는 저희 구해줘 스탁 좀 달라질 거다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살짝 공개만 하고 말씀을 안 드렸더니 과연 뭐가 달라지느냐 하고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종목 수익률 체크를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등장하는 종목들 저희가 누적 수익률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포트폴리오 공개하게 될 텐데요. 오늘부터 등장하는 종목들이 바로 포트폴리오의 주인공이 될 거니까요. 오늘 하루 관심 있게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등장하는 전문가들과 또 종목들까지 함께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저희 구해줘 스탁 지금 유튜브로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고요. 들어가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뉴페이스 전문가들 등장하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들 등장하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반가운 두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밤을 책임질 두 분인데요. 오늘은 강현재, 김충성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에 등장하실 두 분의 전문가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나가고 있죠. 여러분들의 사연들 받아보고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는 신규 매수할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즘 시청자님 어떤 종목에 관심 있으신지 또 어떤 업종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주셔도 좋으니까요. 지금 문자 보내봐 주시고요. 자,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좀 알기 쉽게 저희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깜빡깜빡하는 빨간 버튼 보이실 텐데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또 어떤 업종과 테마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예상하시는지 우리 시청자님의 내용을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오늘도 종목 부지런히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사연들 들어오는 동안에 오늘장 흐름 정리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먼저 강현재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강현재 전문가님께 오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그래도 1.6%또 상승을 해줬고 2200선까지 한 14%, 이 정도가량이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중국처럼 강하게 올라가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오늘 월요일장 흐름 또 어떻게 보셨는지 또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오늘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오늘 코스피장 한마디로 좀 말씀을 먼저 정리를 드리고 가자면 갈 것이 같다라고 표현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동안에 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뭐 코로나19 장세가 좀 아직까지도 좀 여파가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쳤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미국, 뭐 중국 그 갈등도 있었고 대외적인 이런 리스크들도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에도 좀 오늘 기점, 오늘 이전, 지난주까지는 좀 횡보되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좀 보였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이 박스권 장세가 좀 끝났다고 단언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뭐 아시아 증시도 이제 급등을 많이 보였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 여파와 이제 국내에서도 좀 다양한 호재성 이슈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1.6%대 이제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좀 갈 종목들이 좀 가면서 증시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주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이제 살짝 종목 얘기들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갈 것이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그 구체적인 이유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도래되고 있는 실적 시즌이 좀 도래되고 있는데 이 실적이 기반이 된 종목들 그리고 실제로 가치가 있어서 이제 가치 평가가 가능한 종목들 그리고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더라도 이 실제 이 기대감이 정말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는 조금 흐름들이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 좀 저는 갈 것이 같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뭐 수급적인 부분은 앵커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남아있는 이번 주 이제 월요일만큼 이번 주에 이제 남아있는 일정 살짝 좀 말씀드려 보자면 앞에서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파생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LG전자의 깜짝 실적에 대한 기대도 한번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보자면 뭐 이전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정혜선 부회장이죠. 이미 LG화학 LG그룹의 총수와 삼성그룹의 총수가 이제 만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3대 그 2차 전지 대표 또 종목 중에 하나, 그 업 중에 하나죠. SK이노베이션이 있을 텐데 이 SK그룹 총수하고도 내일 또 만남을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금주 이제 다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좀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테마적인 것들도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일 이낙연 좀 민주당 의원의 그 전당대회 공식 출마 선언이 또 내일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일 날에는 EU 유럽에서 수소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발표가 또 있을 예정이고요. 이로 인해서 좀 오늘장에서도 조금 수소차나 전기차, 미래차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기대감에 먼저 좀 올라줬던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에 목요일이죠. 9일 날에는 또 국내 옵션 만기일 이게 남아있는 일정이 또 있고요. 또 금융위원회 정기회의가 또 남아있는 일정이 또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번 한 주 한번 장 한번 보신다면 또 좋은 매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현재 전문가와 코스피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함께 이번 주에 좀 집중해야 될 이슈들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발표 있고요. 또 이낙연 의원의 출마 선언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도 좀 한번 움직일 것 같고 또 수소차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보자라고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함께 잘 참고해보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코스닥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김충성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자, 전문가님, 네. 오랜만입니다. 충성충성.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또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어떻게 시장 그동안 보고 계셨는지, 또 오늘 코스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코스닥 760선 목전에 두고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래도 우리 앵커님께서 반겨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새로운 뉴페이스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다시 나왔는데요. 일단 뭐 코스닥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는 오늘 장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누가 뭐래도 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시장에 내리면은 또 내린다고 걱정이고 또 오르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처음 밑에서부터 많이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언제 꺾이나 또 이런 불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뭐래도 즉 강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쫄지 않으셨으면 한다라는 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실 좀 시장 수급을 본다면은 메이저들이죠. 외국인과 기관 이들의 동향은 좀 여의치 않습니다. 시장이 오르더라도 이들의 동향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방향성을 사실 제시를 안 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이슈에 의해서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들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 형님들, 누님들 믿고 그냥 가셔도 되는 이런 장이 아닌가 싶어요.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그래요. 글로벌 악재죠. 인류의 악재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러한 하락을 맞았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시장 알게 모르게 V자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락을 했었던 그 구간 다 만회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오르고 있고 좀 약간 이제 쉬어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 올라오고 올라온 만큼 다 올라왔고 또 꺾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고점대가 보시죠. 바로 이 구간 그 임박했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 저항에 의해서 어찌 보면은 좀 약간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의 그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확대됐던 주 이평선이죠. 약 61선과의 이격을 축소하는 아주 건전한 조정을 받더라도 건전한 조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오히려 적극적인 그런 시각으로서요. 시장을 바라보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여러분께서 그동안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할 수 없었던 이들 종목에 관심을 둔다라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누가 뭐래도 강한 장입니다.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강한 시장이다라고 계속해서 거듭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수도 오를 만큼 올라왔기도 하고 또 수급도 마음처럼 좀 여의치는 않긴 하지만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좀 자세를 잡고 가져가 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는 마감된 오늘장 정리해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고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또 포트폴리오에 담길 종목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요. 보다 더 신중하게 또 좋은 종목들로 잘 구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들 만나보고 저희들이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문자와 게시판에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내 고민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좀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남겨주셔도 좋은데요. 보다 길게 사연 남기시려면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에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님이 요즘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으신지 또 어떤 업종과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지 남겨봐 주시고요. 또 요즘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털어놔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시청자님의 성향에 맞는 종목들로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계속해서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사연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봐야겠죠. 바로 화면에서 찾아보시죠.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사연은요. 박성남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먼저 함께 열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면서 반도체 종목 좀 시작하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사도 되는 종목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박성남 시청자님의 사연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앞서 짚어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장의 좀 주인공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대 넘는 강세 보여줬는데요. 거기서 또 투자 팁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께는요, 아마 또 삼성전자와 함께 돌아오신 김충성 전문가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전자 이전에 그렇게 사라고 하셨었는데 이렇게 오늘 또 삼성전자와 함께 돌아오셨습니다.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 좀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시청자님께 딱 맞는 종목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야, 삼성전자가 이제 반응하네요. 네, 참 좋은 일이에요. 네, 좋은 일이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섹터들, 네, 조금 더 이제 상승세로 이끌 수 있는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긍정에 좀 무게를 둬야겠죠. 그리고 지금 네, 시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반도체주를 다루기 위해서는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뭐 미래차라든지 뭐 다른 섹터에 비해서 정말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 움직인 것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 사연에 맞는 반도체 관련주로 했어요. 반도체 검사 장비죠. 네, 소모성 부품인 네, 반도체 그 소켓이 있습니다. 네, 그 소켓을 만드는 업체 ISC를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본격적인 4차 산업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과 또 필요성 이미 이러한 부분들은 확인이 됐고요. 또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서도 확대가 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네, 5G 이 시장 확대가 지금 엄청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요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해서 와 이제 반도체 업황 슬슬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때문에 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라든지 또 수혜가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종목은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IC 테스트 소켓과 관련해서요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또 세계 최초로 네, 양산에 성공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또 반도체 분야에서 보면은요, 사실 핵심 소모성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좀 독식을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이 종목은요, 국내 대기업들과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 와 국산화를 성공을 합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4년부터요, 이 핵심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도 이 점유율 우리나라 아니에요. 세계에서 점유율 1등을 해온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보이고 업황 개선이라든지 또 이 5G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분명히 관심을 두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략을 해 들어간다면 좋은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종목 주가 레벨업도 기대가 됩니다. 주가를 보실게요.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요, 뭐 다소간 해등락들은 계속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최근에 뭐 글로벌 이슈에 의해서 휘청휘청하면서 이 박스권 하단을 내어주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다시금 회복을 합니다. 오르내리락 하면서 상단에 지금 근접을 해 있다는 소리죠. 이 과정을 보자니 메이저에 의해서 수급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기관이 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권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매도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메이저에 의해서도 인기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는 견조한 수준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박스권 상단인 이 가격은 분명히 돌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때문에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넣고 봐야죠. 일단 우리 프로그램 룰상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할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더 좋은 가격 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최대한 눌림을 이용해서 진입한다라는 이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뭐 그렇습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의 그 가격입니다. 16,500원 선을 손절가를 설정하도록 하겠고요. 22,000원 선을 우선적으로 목표가 설정하고서 한번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C가 등장을 했습니다. 김충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 담길 첫 번째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함께 반도체 업황도 짚어주셨고요.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일단 설정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6,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서 저희가 추가적인 전략들도 챙겨드릴 거니까요. 계속해서 잘 참고를 해보시고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분들도 구해드려야겠죠. 또 어떤 분들의 사연이 들어와 있을지 함께 게시판 열어보시죠. 자,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 신웅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연일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자율주행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또 최근에도 움직임이 안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종목 중에 좋은 종목 어디 하나 없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 남겨봅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 최선웅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요약해 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또 구해줘 스탁에서 여러 번 또 분석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좀 매수 포인트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강현재 전문가에게 맡겨볼까 하는데요. 자, 전문가님, 앞서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나 자동차 관련주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이번엔 자율주행입니다. 이 키워드 안에서 또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방송 프레임이 좀 전반적으로 바뀌면서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수익률을 좀 신경 쓸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섹터에서의 종목은 이미 앞에서 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지금 볼 수 있는 종목, 지금 당장 와서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 번 더 좀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제시를 드렸었던 라닉스라는 종목인데요. 지난번하고 이제 설명하는 것들은 거진 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차이가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들 중점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와 사물 인터넷 그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무선 통신과 보안 인증 관련 이런 솔루션 사업들, 시스템 안전 사업 쪽 이런 쪽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동차 통신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능형 교통 그 시스템의 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술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DSRC라고 하는 그 통신 솔루션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정말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세계에서는 사실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 V2X 통신 통합 솔루션이라는 이 기술을 좀 개발을 해서 실제로 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이나 주차장 관리 시스템 그리고 교통정보 시스템 사업 등을 이제 영위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보안 인증 솔루션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정품 인증 솔루션 사업이나 IoT 보안 솔루션 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도 이 보안 솔루션 사업들을 좀 역시 영위 중인 그런 기업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 매출이 DSRC 칩이라고 하는 이 자율주행 쪽에서 보통 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 보안 인증 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부수입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통신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게 V2X 통신 통합 솔루션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면서 이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이 자율주행 종목이다라고 이제 분류가 된 부분입니다. 이 V2X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이번 달까지는 자율주행으로 쓰여지는 차량들이 사실은 운전자의 어느 정도 제어가 필요한 부분적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번 달부터 상용화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 레벨 3 단계입니다. 사실 레벨 2하고 레벨 3의 단계에 있어서 그 차이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차와의 거리 간격 유지나 차선만 유지해서
주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좀 무색할 만큼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레벨 3 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이것도 사실 반자율주행이긴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기능이 좀 추가됐어요. 예를 들면 분기점, 분기로 같은 거 있죠. 우리 IC라고 하죠. 이런 IC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진입을 하면서 한 3개, 4개 차선을 주변 상황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스스로 제어를 해서 차선 변경이 가능하고요. 또 앞뒤 간격 조절은 당연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실 이 부분만 돼도 운전자가 잠들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안전적인 자율주행은 좀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 완벽한 자율주행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직전 단계까지는 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레벨 3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V2X라는 그 기술이 굉장히 좀 상용화에 있어서 굉장히 좀 필수적인 그런 프로그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좀 과언이 아닐 만큼 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라닉스라는 종목을 좀 이제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이 라닉스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는 이 V2X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하이패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파트에 대해서 오늘 뉴스도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어젯밤에도 나왔죠.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술 유출,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뉴스로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국내 자율주행 기술은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런 중국에서도 그만큼 또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중국에 대한 수혜도 좀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라닉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V2X 기술을 지금 기반으로 해서 중국 내 하이패스 사업도 좀 진행을 하면서 이 하이패스 기기에 대한 공급 계약도 지금 실제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곧 도래되고 있는 이 실적 시즌에 맞춰서도 어느 정도 좀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종목 좀 관심 종목에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화면을 통해서 좀 수급도 살짝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부터 외국인 수급, 기관에 대한 수급은 사실 그렇게 크게 없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률적으로 좀 매집적 수급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좀 매수적인 수급들이 어쨌든 다변화죠. 매수 수급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하는 걸로 차트 보면서 가격 제시 드리자면 지금 가격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씩은 디테일하게 목표가나 손절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케어해드릴 수 있다 보니까 일단 1차적인 손절가와 1차적인 목표가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 기준으로 진입한다는 가정하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400원 부근으로 제가 1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1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550원 부근으로 1차 손절가 제시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방송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이 남겨주신 자율주행 키워드에 맞춰서 종목 함께 구해봤습니다. 강현재 전문가 라닉스로 종목 구해주셨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손절가 잡아주셨습니다. 8,400원 구간 보면서 목표가 함께 이뤄가 보자라고 하셨고요. 손절가는 7,55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은 이후에 계속 방송에서 체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사연 보내시면 저희들이 종목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앞서 만나보신 사연들처럼 자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인터넷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게시판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저희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거고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보신 사연들처럼 자세하고 꼼꼼하게 남겨주실수록 저희가 더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문자와 게시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계속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부터는 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구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종목들 신중하게 골라주실 겁니다. 이럴 때 사연 계속 보내주시면서 종목들 잘 구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사연, 이번엔 문자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함께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9178님께서 남겨주신 문자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5G가 앞으로 좋을 것 같아서 보고 있는데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 사연 만나봤습니다. 자, 화면으로 먼저 키워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번 문자 사연의 키워드는 바로 5G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집중해서 함께 종목 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김충선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기억에 너무 잘 남아요. 정말 기가 닳도록 5G,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전문가님이 좀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5G 중에서 또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그건 그렇고요. 네. 제가 지금 위협을 당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떤 위협이요? 지난번 출연했을 때는 그 김병희 전문가의 수익률에 눌렸었고요. 네. 지금 오늘 라닉스 종목을 보니까 네. 와, 이 강현재 전문가님도 네, 제가 왠지 눌릴 것 만만치 같다라는 않으실 것 느낌이 같다. 듭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지수 없죠 뭐. 저도 지수가 없으니까 네, 관련 종목 준비했습니다. 그쵸. 네, 5G 그래요. 잘 정하셨습니다. 네, 잘 정하셨고요. 뭐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꼭 네, 포트폴리오에는요 5G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 갖고 있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무선통신 중계기와 관련한 종목인데 솔리드를 네, 선정을 해왔거든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5G 투자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요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를 한 바가 있죠. 그러면서 이미 뭐 하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던 5G 투자를 상반기에 이제 집행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또 우리보다 더 큰 시장이 있죠. 중국으로 가면은요 그들 나름대로 또 5G 신인프라 투자 계획을 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7년 동안 1,800억 달러를 뭐 쏟아붓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보면은 무려 215조 규모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볼까요? 물론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으로 가보면은 5G 이니셔티브 계획을 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750억 달러 규모를 역시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또 AT&T라든지 또 버라이즌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좀 했었는데 우리 돈으로 보면은 330조 규모입니다. 약 어마어마하게 지금 글로벌에서 지금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국내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이 삼성전자가요. 뭐 우리나라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그 업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이 삼성전자가 글로벌 장비 글로벌 시장 투자의 본격화를 좀 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혜 당연히 국내 장비 업체라든지 업체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도 1조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죠. 5G라든지 그 기반 시설에다 투자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 시대는요, 이 5G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알아야지 된다라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 5G 시장이 확대된다는 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이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요. 이 글로벌 악재, 인류의 악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통해서 이 경기 침체가 각국이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은요. 이 경기 활성화시켜야겠죠.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 5G 투자에 지금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5G 투자로 인한 시장이 커진다는 것, 좀 더 가속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때문에 또 이 5G 관련 종목들 역시나 이제는 그동안 좀 약했던 것이 사실인데 바닥을 탈피하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오르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옆으로 기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두들겨 맞고 또 만회가 됐고 또 내린가 싶다가 또 만회가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보시죠. 네, 이제 바닥을 딛고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을 보시더라도요. 네, 전반적인 기관권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기관에서 매수를 좀 해주네요. 또 외국인 어떻습니까? 뜨문뜨문 매도가 보입니다만은 역시나 전반적으로 보면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우리보다 돈 많고 정보력 있는 이들 메이저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이 되고요. 또 어떻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올 초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 통신사업자 3, 4위 업체입니다. T-모바일과 스프린터 간의 합병 이슈가 있었죠. 이 두 곳을 벤더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1등 업체인 버라이즌도 마찬가지고요. 역시나 뭐 해외 이권이와 또 국내 이런 투자로 인해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주가는 최근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또 바닥권 탈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 눌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우리는 프로그램 룰상 내일 시초가부터 그 매수가 될 텐데 일단은 저는 7,000원 잡고서요. 바로 이 상단이 되겠죠. 7,000원의 목표가를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대응을 해 가겠고
이 구간입니다. 약 5,500원이죠. 약 60일 정도 선, 이동 평균선이 놓여 있는 이 가격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고서 대응해 나갈 것인데 역시나 뭐 방송을 통해서 이 전략이 수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떠신가요? 전략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5G 섹터는 우선 잘 골랐다라고 하셨고요. 꼭 5G는 포트폴리오에 하나는 담아져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시면서 솔리드로 종목 구해해 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7,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5,500원 잡고 대응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빠르게 열어봐야겠죠? 또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요, 애청자님 사연 눈에 띕니다. 최희윤님의 사연 함께 열어볼까요? 방송 잘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최근 수익들이 항상 좋으셔서 신기해하면서 보다가 또 저도 이번에 실제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욕심이 너무 큰 것도 같기도 하지만 예전에 보니까 또 한진칼 같은 종목은 어디 없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선 최희윤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애청자님의 사연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한진칼 같은 종목이 아마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강현재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진칼 같은 종목이라고 하면 좀 모호하기는 해요. 뭐 경영권 분쟁이나 뭐 지분 매각 이슈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좀 전략을 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요? 우선은 사연을 보는데 한진칼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한진칼이 이전에 경영권 분쟁에 의해서 주가가 정말 무섭게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잘 갈 수 있는 종목이 없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이런 좀 뭐 장세가 지금 뭐 코로나19에 대한 장세라고 하기에도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급등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보다 안정적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한진칼에 대한 이슈만큼 좀 안정적인 확실한 좀 모멘텀을 좀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은 종목은 이제 두산밥켓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두산그룹 계열사 내에서는 사실 두산밥켓, 두산인프라코어, 뭐 두산솔루스, 뭐 두산 퓨어셀 뭐 이런 종목들 이미 주식을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당연히 많이 아실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도 한진칼과 이제 조금 비슷한 이슈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매각 이슈, 뭐 경영권 분쟁 이라기보다는 이제 매각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그 한진마켓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두산그룹 계열의 이제 외국 기업 지배 지주회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미주 대륙이나 뭐 유럽 대륙 그리고 뭐 중동 대륙, 아프리카 대륙 이런 것 쪽에서 이제 뭐 종속 회사를 두면서 이제 이 중공업 사업들에 대한 기반이 되는 그런 건설 기계 사업들을 좀 영위 중인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동성 위기, 자금난 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그 두산인프라코어라고 하는 계열사를 좀 분리매각하게끔 이제 그 방침이 좀 정해진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채권단에서도 이제 요구를 하면서 실제 이제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얼마 전까지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이 연일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자회사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면서 두산마켓을 좀 분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프라코어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얘기부터 좀 말씀드리고 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밥켓도 결국에는 두산인프라코어처럼 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매각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로 인해서 이제 두산그룹 내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현금들, 부채들을 좀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커버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인 건데. 이 두산인프라코어로 과연 두산그룹이 채권단에서 부채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지금 커버가 되느냐
사실은 이게 안 되거든요. 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총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두산그룹에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지분율이 한 36%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어느 정도 시가로 쳐보자면 5,500억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요즘 최근에 이제 중국 건설기에도 이제 좀 호황이 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기업 가치도 좀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려본다고 하더라도 1초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만 매각을 해서는 두산그룹은 이제 부채 상환이나 이런 부분들, 뭐 구조조정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 타겟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두산밥켓인데요. 이 두산밥켓,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쪽이 두산인프라코어가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외적인 글로벌 지역들은 두산밥켓이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두산밥켓까지도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또 다른 계열사들까지도 이제 손을 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가 두산인프라코어 다음 매각 대상으로는 두산밥켓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진칼과 같은 경영권 분쟁 같은 이 성격은 좀 다르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매각 이슈로 인해서는 이 두산밥켓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좀 관심 종목으로 두신다면은 이 매각 이슈가 이제 한 번은 이번 달 내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좀 나올 수 있는 이슈를 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두신다면 좋은 그 매매도 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드려 보겠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미 한 파동이 나왔어요. 한번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슈가 좀 진행이 되면서 한 파동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 이슈를 받았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이.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한 파동이 있었고요.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를 하는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두산밥켓이 이런 부분까지도 좀 수혜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9,550원을 우선 1차 목표가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고요. 1차 손절가는 그래도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저는 이제 안정적인 흐름이 보여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조금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4,600원 1차 손절가로 제시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이 주신 한진칼만큼이나 좀 확실한 이슈, 또 두산그룹의 매각 이슈에 초점을 두고 구해 주셨습니다. 두산밥켓 등장했고요. 이전에도 또 한번 나왔던 종목 다시 한번 이렇게 거듭 얘기를 해주시는 것 보니까 그만큼 또 자신이 있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는 29,550원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4,6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설정해 주신 가격 전략까지 함께 관심 있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분의 사연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연 들어와 있을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안수진님의 사연 눈에 띕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방송 감사합니다. 저는 2차 전지 관련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요? 좋은 종목 부탁드립니다. 글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함께 남겨주셨네요. 자, 안수진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키워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사연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하면 김충성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분 사연은 전문가님이 딱 맞으실 것 같은데요. 자신 있는 분야이시죠? 네, 그렇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 자신 있는 걸로 할게요. 네. 네, 이분도 방향을 또 잘 잡으셨습니다. 5G와 함께 반드시 또 2차 전지 또 봐야지 돼요. 물론 이제 이게 또 미래차 산업 분야에 또 속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 말고도 뭐 다른 것도 뭐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잘 잡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테슬라를 안 살펴볼 수가 없죠. 최근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세계 1등 업체가 됐다라고 나왔잖아요, 앵커님.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또 어떻습니까? 유럽을 그 기준으로 해서요. 유럽발. 와, 전기차 판매가요. 아주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나온다는 거 아시죠? 이 환경 규제와 맞물려서 정말 그렇게 지금 차 판매량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 이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레 우리 국내 배터리 3사의
뭐 비중이 세계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는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상당히 부각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둬야죠. 또 이뿐만 아닙니다. 국내로 돌아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서 3대 프로젝트 및 10대 중점 과제를 제시한 바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기를 딱 본다면은 그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이 바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그리고 미래차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냥 육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피력을 좀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군이라고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2차 전지는 반드시 역시나 여러분들 관심권에 두고 포트폴리오에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씩 정도는 넣어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종목 코스모 신소재 선정을 해왔습니다. 주가를 보실게요. 뭐 양극화 물질과 관해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기업 내용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차트를 통해 한번 보실게요. 지금 어찌 보면은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길게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눌림을 이용해서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비중을 좀 확대해가는 이런 전략이 바람직하겠고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었죠. 거래가 실리고 한 차례 레벨업이 되고요. 이 레벨업된 구간을 훼손하지 안 시키고 역시나 양호와 눌림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거래량적인 부분들을 보시죠. 거래가 별로 안 실립니다. 이 말은 주가를 제한하는 매물이죠.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찌 보면 그만큼 주가가 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제는 거래가 수반이 된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좋습니다. 하방 경직을 가능하게 하는 연기금 쪽에서의 그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기관권에서의 매수 그리고 역시나 최근에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메이저로 하여금도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수급이 뒷받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2차 전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고요. 또 수급적인 부분들도 뒷받침됩니다. 또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격을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들을 충분히 거친 만큼 이제는 곧 방향성이 제시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 부분 보실 겁니다. 이 구간이죠. 쉽게 이탈이 안 됐었던 구간입니다. 11,500원 정도인데요. 이 구간을 손절가로 설정하도록 하겠고 좀 길게 봐서 마디 가격입니다. 15,0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설정하고 대응해 갈 텐데 역시나 가격적으로는요. 변동된 사항은 계속적으로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업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업종, 이 종목 모르실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로 종목 구해 주셨고요. 2차 전지 거듭 강조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에도 실릴 거기 때문에요. 그만큼 신중하게 잘 골라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바로 목표가는요. 15,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1,500원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전략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해드린 종목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이렇게 두 분이 오늘 구해주신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는 이 종목들 모아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겁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거고요. 저희는 내일부터 시초가 기준으로 매수 처리해서 또 목표가, 손절가 터치할 경우에 각각 또 입절 처리, 손절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전문가들 누적 수익률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또 응원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강현재, 김충
충성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방송 잘 참고하시고 또 내일은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종목들 다시 확인하고 싶다, 놓친 부분 다시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그리고 실시간 방송 보기 가능하십니다. 들어가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 보다 좋은 종목들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